본인을 소개하는 영상을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시고 그 촬영된 영상을 컴퓨터로 가지고 와서 편집을 하시면 되는데요. 촬영하실 때 주의점은 우선 배경이 단색인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단색으로 하는 이유는 크로마키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다른 배경과 합성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배경을 단색으로 하시고요. 또한 그 단색과 배경과 대비가 되는 옷을 입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좀 더 깔끔하게 배경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이왕 본인 영상을 촬영하실 때 뒷배경을 단색으로 또 그 배경과 차이가 있는 옷을 입으시고 촬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비디오 다듬기, 분할, 오디오 다듬기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디렉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비디오를 선택을 하셔서 자, 1번 트랙으로 드래그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 표시 막대를 적당히 드래그 하셔서 확대 축소를 해 놓으신 상태에서 작업을 할 텐데요. 우선 이 비디오가 가지고 있는 소리를 없앨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클릭 음소거를 하는 기능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비디오와 오디오 링크를 해제를 해서 자, 이렇게 해제를 해서 밑에 오디오를 삭제하는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링크를 해제한 것을 다시 링크 하실 때는 비디오와 오디오를 드래그 하셔서 두 개를 다 선택한 다음에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비디오와 오디오 링크를 다시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래 상태로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우시고 다시 끌어다 배치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앞 강의에서는 분할이라는 개념을 배우셨어요. 자, 분할을 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딜리트로 지울 수가 있는데 자, 다듬기라는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 그런 번거로움 없이 한 번에 작업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건데요. 자, 이 비디오를 선택을 하시고 기능 단추에 보시게 되면 다듬기라고 가위 모양이 있는데요.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 다듬기 창이 뜹니다. 자, 다듬기라는 창이 뜨죠. 자, 이 다듬기 창에서 보시게 되면 이 아래쪽에 슬라이드 바에서 이 삼각형 버튼을 자, 이 원하는 시점, 원하는 위치에다 놓습니다. 자, 이 부분만 놓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마크 인이라고 시작점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마크 인. 자,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다시 그 삼각형을 눌러서 자, 어느 부분까지 할 것인가를 정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살리겠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마크 아웃이라는 버튼을 누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마크 인과 마크 아웃으로 설정된 이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없어지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것이 단일 다듬기입니다. 이 위에 보시게 되면 단일 다듬기가 눌러진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제가 이걸 미처 누르지 못했는데요. 단일 다듬기를 눌러서 자, 이 삼각형을 움직여서 마크 인과 마크 아웃을 여러분이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자, 이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가 없어지는 다듬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다시 빠른 실행 도구에서 실행 취소를 합니다. 원래 상태로 되돌리고요. 자, 다시 다듬기 누릅니다. 기능 단추에서 자, 다듬기를 누르시게 되면 다듬기 상자에서 먼저 단일 다듬기를 할 것인지 다중 다듬기를 할 것인지 아까는 단일 다듬기가 먼저 눌러져 있어야 되는데 다중 다듬기에서 작업을 했거든요. 자, 단일 다듬기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삼각형에서 마크 인과 마크 아웃. 근데 이거는 단일 다듬기는 말 그대로 한 번밖에는 다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중 다듬기를 눌렀을 때 앞부분을 제외한 중간 부분과 뒷부분을 제외한 또 중간 부분 이렇게 두 부분을 다듬어서 붙이고 싶다. 자, 이런 내용이 될 텐데요.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자, 시점을 정합니다. 시작. 자, 그리고 마크인을 누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삼각형 버튼을 눌러서 마크 아웃을 하게 되면 이
요만큼을 지금 다듬은 거예요. 나머지가 버려지겠죠. 그러면 단일 다듬기는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다중 다듬기는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여러 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어느 위치로 이동을 합니다. 삼각형 옮겨 주시고, 그리고 마크 인을 누르시고, 또 다시 드래그 하셔서 어떤 시점에다 놓고 다시 마크 아웃을 하게 되면 먼저 한 영역과 나중 한 영역을 자 이렇게 두 개의 세그멘트로 여러분들이 취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파란 줄이 보이지 않는 부분은 없어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상이 길면 더 계속 작업을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영상을 쭉 촬영했는데 불필요한 부분이 좀 많다라고 했을 때는 이 다중다듬기를 사용하시게 되면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내가 선택한 두 개의 영역이 하나의 영상으로 지금 다듬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듬는 방법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지우겠습니다. 자, 지우시고요. 오디오를 한번 작업을 하실 텐데요. 자, 지금 라이브러리에 있는 이 그림을 모두 선택을 하셔서 지우십니다. 자, 지우고요. 자, 미디어 가져오기에서 이번에는 미디어 폴더 가져오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디어 폴더 가져오기 할 때, 자, 영등포 50이라는 폴더에 폴더가 있다면 폴더만 선택을 하시면 이 안에 있는 파일이 모두 다 같이 불러와진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강포 예제 안에 가서 일일이 우리가 컨트롤 A를 눌러서 파일을 선택하시는 방법도 괜찮고요. 폴더를 이렇게 선택하셔도 된다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오디오를 자, 1번 트랙의 오디오 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1번 트랙의 오디오 트랙을 이렇게 직접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그 영역을 높이를 크게 조절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영역에서 이제 영상 길이에 맞춰서 음악을 자르실 때 우리가 선택하시고 분할을 해서 뒷부분을 제거를 하셨죠. 자, 그런데 나는 이 앞부분의 요 영역에서부터 요만큼만 살리고 싶다. 자, 그것이 이제 다듬기라는 거죠. 자, 오디오 기능 단추에서 다듬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자, 지금 비디오 다듬기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자, 이 위에 보시게 되면 마커가 있어요. 이 마커를 음악이 시작되는 위치로 옮깁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마크 인이 있고요. 자, 다시 이 마커를 쭉 옮겨서 나는 이 부분까지만 음악을 살려야 되겠다. 자, 마크 아웃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회색 부분은 사라지는 부분이고요. 잘라지는 부분이고요. 이 가운데에 있는 음악만 남기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음악의 영역을 여러분이 부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먼저 분할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다듬기를 이용해서 필요한 영역만 여러분이 가져오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 음악의 볼륨을 여러분이 조절을 하실 때 자, 룸 메뉴 중에서 오디오 믹싱 룸이라고 있는데요. 자, 오디오 믹싱 룸을 눌렀을 때 지금 그 오디오는 자, 이 부분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이 부분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먼저 앞쪽으로 옮길게요. 마커를 앞쪽으로 옮겨서 자, 여기에서 이 가운데 있는 이 소리를 조절을 하게 되면은요. 자, 위로 올리면 어떻게 돼요? 볼륨이 커지는 거죠. 아래로 내리면 볼륨을 줄이는 그런 역할인데 예를 들어서 앞부분이 지금 중간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서서히 시작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자, 이 앞부분 삼각형이 페이드 인이에요. 자, 이 페이드 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키프레임이 이렇게 생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래서 앞부분은 서서히 소리가 자, 이렇게 본 궤도로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선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리고 끝에서 마커를 움직여서 자, 이 지점에서 페이드 아웃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페이드 인과 페이드 아웃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것도 방법인데요. 직접 여러분이 요 위치에 가셔서 소리를 직접 조절하실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에 가셔서 이 하얀색 키프레임에다 직접 마우스를 갖다 놓고요. 자, 오히려 반대로 소리가 커졌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올리면 페이드 아웃이 아니라 오히려 소리가 이 끝부분에서 커지는 거죠. 자, 직접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원래 볼륨으로 복원을 시킨 다음에요. 여러분이 시점을 직접 지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마커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쪽 부분에서 내가 선택을 하고요. 또 적당한 위치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키프레임을 만들어서 그 키프레임을 이렇게 조절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뭐 좀 잘 안 됐다라고 하시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원래 볼륨으로 복원을 시킨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비디오와 오디오를 여러분들이 이제 다듬고 조절하시는 내용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네, 다음은 크로마키 기능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로마키 예제 파일을 아니면 여러분이 촬영하신 사진이나 영상을 가지고 연습을 하셔도 됩니다. 연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두 개를 열어서 자, 먼저 1번 트랙에는요 그림을 하나, 동영상을 하나 갖다 놓을게요. 자, 동영상 위에 제 영상이 하나 올라갈 수 있도록, 사진이 올라갈 수 있도록 먼저 해볼게요. 자, 캡처라는 사진을 2번 트랙에다 놓습니다. 자, 2번 트랙에 놓으면 자, 영상이 지금 밑에 깔렸기 때문에 제 이미지만 보이게 되죠. 2번 트랙에. 그래서 이 초록색 부분을 크로마키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사진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PIP 디자이너라는 창이 뜨죠. 자, 그러면 이제 왼쪽에 속성에 보시게 되면 크로마키 사용이라는 항목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 삼각형을 눌렀을 때 크로마키 옆에 체크박스를 눌러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스포이트 모양의 버튼이 있는데, 자, 이 버튼을 눌러서 크로마키 할 대상의 배경색을 이렇게 창으로 옮겨와서 클릭을 하게 되면 초록색 배경이 없어지고 제 사진만 남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사진을 여러분들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시고 크기를 조절하시고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시점에다 놓고 진행해 볼게요. 자, 없어지죠. 자, 그러면 이 길이를 길게 늘려주시면 되고, 사진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거고요. 동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번 트랙에 사진 지울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촬영하신 걸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 트랙에다 놓으면 역시 이렇게 보이죠? 자, 동영상 밑에 2번 트랙의 비디오를 더블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PIP 디자이너라고 하는 창이 역시 열리고요. 자, 크로마키 옆에 체크박스 누르신 다음에 스포이트 버튼을 클릭하셔서 크로마키를 할 대상의 위치에 가서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사이즈를 한번 좀 줄여서 자,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자, 좀 깔끔하게 안 됐네요, 이 부분이. 자, 이럴 때는 이제 세부 값을 조절을 여러분이 하실 수는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좀 단색으로 깔끔하게. 자, 어쨌든 이렇게 크로마키를 해 놓으시고요. 자, 확인 버튼을 눌러 보시게 되면, 자, 그리고 플레이를 하시게 되면 제 소리는 아마 지금 들릴 거고요. 자, 제 소리 잠시만 좀 더 크게 조절을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직접 조절하실 때, 자, 이 끝에 왼쪽에 보시면 이 하얀색 키프레임 하고요. 끝에 있는 키프레임을 이용하셔도 돼요. 이 소리를 좀 이렇게 크게 볼륨을 업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옆에 데시벨 보이시죠? 그 숫자를 맞추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1번 트랙에 있는 이 소리는 지금 없지만 만약에 소리를 음소거를 해 놓으시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제 소리만 어리선조 강사입니다. 여러분 크로마키를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밑에 있는 개체 동영상 위에 새로운
사진이나 동영상 개체를 올려놓는 기능이 PRP 개체라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icture in Picture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대신에 이제 이 크로마키를 이용하시게 되면 배경을 깔끔하게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 밑에 있는 크로마키를 한번 지워보고요. 여러분이 영상을 2개를 띄워서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영상을 1번 트랙에다 놓고요. 자, 2번 트랙에, 자, 동영상이, 이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비디오가, 자, 얘가 비디오네요. 자, 이 비디오를, 자, 이 아래쪽 2번 트랙에다 놓게 되면, 지금 보시게 되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2번 트랙에 있는 비디오를 자, 크기를 조금 줄여보시면 자, 이렇게 줄여보시고 또 1번 트랙에 있는 비디오도 자, 여기서 직접 할게요. 자, 이렇게 조절을 하시게 되면 한 장면에 2개의 영상을 같이 그 다음에 나머지도 또 영상을 넣기 위해서는 3번 트랙, 4번 트랙을 여러분이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비디오를 분할을 해서 여러분 배치를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좀 더 멋스럽게 표현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디오나 사진에서 보시게 되면 하얀색 조절점 밑에 파란색 조절점은 이 그 영상이나 비디오를 좀 왜곡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길이를 한쪽 면만 늘려서 또 이렇게 좀 다르게 영상을 크기를 조절하실 수도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한번 연습을 하셔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런 모양으로 꾸며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요. 지난 강의에서 만든 연습 프로젝트를 열어서 우리가 마무리를 하실 건데요. 자, 파일 누르시고요. 프로젝트 열기. 지금까지 하신 거는 아니오로 저장하지 마시고 연습 1 PDS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서 자, 아니오 눌러주시고 자, 파일이 열렸는데요. 자, 이번에는 자막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맨 앞에는 제가 타이틀을 넣어서 중간중간 이렇게 타이틀을 이용해서 원하는 위치에 글을 썼는데요. 자, 요 지점에는 지금 그 텍스트가 없어요. 그래서 요 지점에다가 글을 넣을 때 타이틀에서 넣는 것이 아니고요. 자, 밑에 왼쪽에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자막룸이 있습니다. 자, 자막룸을 눌러주시고 먼저 마커, 자막이 들어가는 위치에 먼저 마커를 두시고 그리고 자막룸을 누르신 다음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 더하기가 있습니다. 추가의 의미고요. 삽입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커가 있는 지점에 자막을 추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자, 이 위에 시작과 종료 시간이 보이게 되고요. 자, 기본 값이죠. 5초 정도가. 자, 옆에 보시게 되면 자막을 여기다 입력합니다. 여기다 더블 클릭을 하시고 네,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즐거운 자,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입력을 하신 다음에 엔터를 치시게 되면 2줄, 3줄 입력하실 수 있거든요. 자, 마무리는요, 빈 공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위치가 이렇게 즐거운 시간 되세요 라고 글자가 하단에 표시가 되면서 이 타임라인 시간 표시 막대 밑에 보시게 되면 자막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 시점에서 5초 정도 이 자막이 지속되는 거죠. 그럼 자막이 계속해서 나오게끔 하시려면 이 끝부분에다가 놓고 자, 그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정확히 맞추고 싶다라고 하시면 자, 이 자막을 선택을 하시고 자, 기능 단추에서 보시게 되면 길이를 눌러서 자, 이 길이를 이렇게 증강 버튼을 눌러서 조절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자막을 추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 자, 마커를 움직여서 자, 마커의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그리고 더하기를 눌러서 다시 한번 글자를 입력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자막이 입력이 되는데요. 두 개의 자막을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글꼴이라든가 뭐 효과를 여러분이 넣고자 할 경우에 보시게 되면 이 플러스 옆에 T라고 있습니다. 텍스트를 의미하는데요. 자, 이 부분을 눌러서 글꼴과 크기 등등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자, 조절하실 때 지금 현재 이 부분만 조절할 건지 아니면 다른 자막, 다른 곳에 있는 자막도 모두 적용할 것인지를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노란색 글꼴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랬을 때 확인을 누를 때와 모두 적용을 눌렀을 때, 자, 여기 앞쪽에 있는 자막도 같이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막의 위치는 바꿀 수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직접 드래그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중간에 보시게 되면 자막룸 밑에 이동, 자막 위치 조정이라는 걸 눌러서 X, Y 위치 값으로 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X의 위치 가로죠. 그 다음에 Y 값, Y의 위치. 그럼 이렇게 조절은 가능한데요. 이거를 직접 드래그해서 조절은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그냥 X 버튼 눌러서 적용이 됐네요. 자, 요거는 그냥 기본 값으로 가운데다가 놓겠습니다. 아래쪽에 놔야죠, 얘는. 자, 이렇게 위치를 적용을 해서 현재 요 자막만 적용할 건지 아니면 모두 적용할 건지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막을 삭제하시는 방법은 선택하시고 딜리트 누르셔도 되고요. 자, 여기는 휴지통 모양이 아니라 빼기예요. 그래서 이 빼기를 누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자막이 삭제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배치를 다 하시고 전환 효과 주시고 다양한 어떤 입자 효과라든가 PIP 등의 작업이 끝나셨으면 그 다음에는 부분으로 여러분이 마커로 움직여서 해당되는 위치에 이렇게 자막을 입력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영상이 잘 완성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자막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자, 이 완성된 작업된 내용이 자, 위에 보시게 되면 프로젝트 저장만 하시면 안 되고요. 앞 시간에 동영상으로 제작하신 건 이 추가된 상황이 빠진 채로 동영상이 만들어진 거라 다시 한번 제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프로젝트 저장하시고 다시 제작을 눌러서 그래서 하나의 프로젝트에 여러 개 형태의 동영상이 제작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름 여러분이 위치 정하시고요. 자, 어떤 위치에다가 동영상으로 저장할 것인가. 지난 시간에 연습 1 완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연습 1하고 관련된 이번에는 완성 2 이런 식으로 이름을 좀 바꿔서 mp4로 저장을 합니다. 자, 이 품질만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돼요. 품질이 높으면 높을수록 해상도가 높을수록 선명하게 깨지지 않고 잘 보이겠죠. 기본 값으로 해놓으셔도 충분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시작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수정된 상태로 영상이 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저장된 동영상을 여러분이 이제 유튜브에 올리시는 방법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이동하셔야 돼요. 자, 유튜브에 가셔서 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로그인이 있습니다. 자, 로그인을 하셔야 되겠죠. 자, 로그인이 끝나면 자, 여러분만의 스튜디오로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오른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자, 로그인이 되시게 되면 자, 여러분 이름이 보일 거고요. 자, 내 채널이라고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들 다 채널이 개설이 되어 있다면 자, 이런 식으로 화면이 열릴 것이고요. 한 번도 채널을 만들지 않으신 분들은 채널 만들기라는 화면이 나올 수 있어요. 거기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채널 만들기는 간단하고요. 자, 오른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는 버튼이 보입니다. 자, 동영상 업로드, 동영상 또는 게시물 만들기 뭐 이런 버튼이 있을 거고요. 자, 동영상 업로드를 누르십니다.
자, 업로드를 누르시게 되면 네,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파일 선택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이 저장해 놓으셨던 파일 폴더로 가셔서 연습 1 완성 1이었나요? 지금 제가 저장을 안 했는데 이렇게 저장된 mp4 연습 1 완성 또는 연습 1 완성 1 이렇게 저장된 영상을 선택을 하시고요. 열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 업로드할 준비를 합니다. 자, 그리고 제목을 쓰죠. 제목. 그래서 쓰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영상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쓰실 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여기서 태그를 잘 사용하시게 되면 내가 만든 영상을 좀 더 많이 노출시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태그를 쓰실 때요. 자, 이렇게 단어 앞에다가 샵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샵을 입력하시고 단어를 써주시는데요. 한 칸을 띄워주시게 되면 앞 글자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등포 띄고 50 하시게 되면 태그는 영등포로만 검색이 됩니다.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태그를 잘 활용하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바로 썸네일 영역인데요. 그대로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올리시게 다음 하시고 다음 누르시고 게시를 하게 되면 여러분 채널에 유튜브에 이제 업로드가 되는데 맨 앞에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게끔 그 썸네일을 만드시려면 별도로 만들어서 여기서 업로드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추출된 영상은 무작위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실 때 마음에 들지 않은 그림밖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고 또 그 영상을 조금 더 빨리 인식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미리 보기 요 이미지 업로드 칸에 썸네일을 만들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누르시고 또 다음 누르시고 게시를 하게 되면 여러분 유튜브 공간에 이 영상이 업로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올리시면 되는 거고요. 이 썸네일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올리시려면 자, 지금 요거는 지금 만든 초안으로 되어 있는데 없애고자 할 경우에는요. 자, 이 부분으로 다시 접근하시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른쪽에 여러분 로그인한 정보에 가셔서 내 채널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내 채널을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 올려놓으신 자료를 보시려면 여기 채널 맞춤 설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스튜디오라고 하는 이런 버튼이 있는데 자, 유튜브 스튜디오를 눌러보시게 되면 자, 그리고 왼쪽에 보시게 되면 동영상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셔서 내가 올려놓은 자료들을 쭉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올려놓은 영상에 지금 연필 모양 보이시죠? 세부 정보가 있고요. 유튜브에서 재생하는 버튼이고요. 세로 점수 개를 눌러서 이 지금 올려놓은 동영상을 여기서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시를 삭제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업로드된 것을 지금 공개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공개를 비공개로 전환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올리실 때는 자, 기본적으로 먼저 로그인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만들기 버튼이죠. 그래서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업로드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로그인 정보 프로필 버튼 누르신 다음에 내 채널 누르셔도 되고요. 유튜브 스튜디오로 바로 들어가셔서 자, 여기서 동영상을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이 업로드한 영상들을 보시면서 관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강좌에서는 지금은 우리가 PC로만 작업을 하셨는데요. 다음 강좌에서는 스마트폰의 앱으로 파워 디렉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앱으로 파워 디렉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